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8,000원 15%. 38,000원에 15%요. 48,000원이요. 혹시 시청자님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일주일쯤 되셨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매수가 근처였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께서는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와, 네. 첫 네 분 전화부터 모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분 모두 긍정 의견 들어주셨는데 네.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우리 최진욱 팀장님께서 네. 레고캠 바이오 지금 홀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정고점까지는 좀 가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좀 매수를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가망성이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치 투자가 좀 더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순간적으로 주가가 좀 변동성을 크게 좀 보여주기에는 다소 좀 모멘텀 부분들 좀 약한 부분들은 있지만 앞으로 지금 기술력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상승을 해준다는 가치성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쪽에 좀 많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좀 국내 기술에서 좀 최초로 ADC 기술 허가 부분들을 좀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임상 부분들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라가게 되면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도까지는 일단은 좀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한 차례 좀 급등 모션들을 좀 보여주려면 사실 지금처럼 개별 테마가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별적인 재료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도세로 계속적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기술에 대한 뭐 이제 성장성 부분들이나 펀더멘탈 부분들은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인 적자 지속이 나온다고 해서 오히려 좀 실적이 지금 부담감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좀 어느 정도 주가가 훈풍이 안 들어온다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있어서 좀 매도를 진행하고 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적정 구간에서 한 차례 좀 비중 확대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부분들이 48,000원 정도인데 지금 주가가 38,000원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 37,000원대까지는 눌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구간대에서 보합권을 유지해주는 것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비중 확대를 조금 더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저는 가치 투자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7,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분 네. 모두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두산이 너무 많이 빠졌나 봐요. 나 지금 봤어요. 요즘 네.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맞아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60%고요. 매수가는 13만 원이야. 네. 13만 원에 60%. 비중이 좀 예, 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특히나 9%대로 빠져서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 대한 의견, 팻말 들어주세요. 오, 다행히 네. 네 분 다 또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13만 원이면 그래도 꽤 높은 편인데 네, 비중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산이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또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앞두고 있는데 신일섭 소장님께 어떤 이유에서 긍정 의견 남겨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팬이신지 모르겠지만 두산 네, 베어스 갑자기 두산 베어스요? 예, 마스코트가 곰돌이잖아요. 그 굉장히 뚝심의 야구. 네.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계속 하수분 야구로 절대 상위권에서 안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산이 추구하는 게 그 마스코트랑 정말 닮아 있거든요. 뚝심으로 굉장히 밀어붙이면서 사업을 꺾이지 않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 중꺾마를 물론 중간중간에 옛날에 그 산소주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거를 처음처럼으로 넘겼고 면세점도 접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핵심 사업은 끝까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 교통정리가 끝났죠. 이 박정원 회장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약간 정권 때문에 흔들림이 있었긴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잘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자력을 전 정권에서 눌러버리니까 해상풍력 쪽으로 힘을 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다시 원자력을 살리니까 다시 또 원자력이 살아나니 원자력과 해상풍력을 그냥 양쪽에 양수겸장으로 갖게 되는 결과가 나왔죠. 네. 오히려.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라고 이제 테스나를 인수해서 반도체 사업 요즘에 그 핫한 후공정 테스트 쪽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두산 밥캣이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의 변동성은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나온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협동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4위가 3개가 있고 하나는 이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미국의 테라다인에 인수돼서 나스닥의 테라다인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 빼고 우리나라에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얘네가 이제 4위 안에 드는 협동 로봇 인간이랑 같이 일하는 로봇팔 만드는 애들인데 오늘 두산의 하락세가 가장 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97 빠졌고요. 유로메카가 1.17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산이 그 최근 사이에 가장 많이 올라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테스나, 두산 밥캣 이런 각 섹터에서 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전부 다 알짜들만 남았거든요. 네. 안 되는 거 다 접었잖아요. 두산타워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면세점한다고 송중기 송송커플 했다가 안 돼서 접었고 빨리. 네. 그리고 처음처럼도 넘겼고 이제는 정말 알짜들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 변동성만 그 조심하면 되는데 이 변동성 구간에 그냥 딱 거기 걸린 거죠. 그거 말고는 좋아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아예 발표가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거는 사실 미리 예상을 했어야죠. 이건 사실 뭐 예를 들어 축구에는 얘는 좀 그 나이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PSG를 보고 샀는데 메시가 떠나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빠졌는데 아까 말했듯이 핵심 알짜 자회사들이 지금 아주 활기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 상장 될 때까지는 이 변동성이 유지가 될 거예요. 아예 빨리 상장돼 버리는 게 나아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투자 못하니까 두산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두산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곰 얘기를 왜 했겠어요. 곰은 느릿느릿하지만 아주 중요한 때 빨리 맹수를 변해서 빨리 움직이거든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애가 아닌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면은 두산이란 지주회사는 원래 지주회사 스타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이제 봐가지고 확 빠졌다.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단기의 변동이 일어났던 부분은 다시 메꿔질 가능성이 크다. 그 수급을 보면은 두산이 지금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왕창 나가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면서 지금 이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다시 이게 안정될 시간은 필요할 건데 원래 가는 길대로는 갈 거예요. 원래 가는 길이 차분히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네. 그거죠. 두산이 이게 차분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예요. 한강을 산책을 시키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떨어진 핫도그를 보고 갑자기 달려간 거예요. 잠깐. 근데 네. 그 강아지는 핫도그가 이제 없어지면은 제 갈 길을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핫도그가 아예 그냥 따로 상장이 되면 끝납니다. 아, 네. 10월 5일 이후에는 안정이 될 겁니다. 원래 뚝심 있는 종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게리 린님께서 제주사 디스카운트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조선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 앞서서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산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번 주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두산 로보틱스 IPO 관련해가지고 이제 예비 청약이 들어가는데 두산 로보틱스만 알고 계시는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이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빌리티하고요. 지금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치만 따져보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지금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제 광고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두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회사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두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시총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상장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 외에 2개가 더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장이 돼 있는 광고사 그리고 자회사 하나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지금 단기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대장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종목 중에서는. 근데 24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7만 원이 간당간당한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때문에 약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을 하니까 두산이 오히려 더 빠져서 조정이 좀 심한데 제가 보기에 상장되지 않은 2개 회사 앞으로 내년부터 차곡차곡 2개 회사가 또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장돼 있는 2개 회사의 지분 가치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두산은 충분히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같은 가격 오늘 굉장히 이제 차트를 보면은 급락을 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 또는 이번적으로 이번 주 목금하고 난 다음에 26일 날 이제 종목이 이제 아무리 돈을 넣어도 한 주씩밖에 안 나오겠지만 26일 날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제대로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상장되기 전까지 두산 분명히 원래 가격대로 회복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 더 슈팅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 내에 저가를 형성하면 조금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정이 들어올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 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분 다 로보틱스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 말씀해 주셨네요. 네, 두산에 대해서 이렇게 네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에게 전화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네, 문자와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일성건설인데요. 네. 어제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저께 거의 한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네. 오늘 좀 빠졌네요, 시청자님. 네, 이게 테마로 지금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테마라도 조금 그 매수가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조금 올 수 있을까 해서 진단 받고 싶어서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2,530원. 아,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요. 2,500원대 10%. 네. 네 분께 그럼 빠르게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성건설 과연 보유해도 되는지, 매도인지 또 부정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네, 긍정 확실히, 2분, 부정 2분이 나왔습니다. 역시 테마주라서 약간 확실히 의견이 좀 갈리는 편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긍정적인 의견부터 먼저 들어봐야겠죠. 네. 이지영 후보자님께 여쭤볼게요. 일성건설 2,5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수익 보고 좀 나오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익권까지는 제가 기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네. 일단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이슈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더 종목이 올라왔을 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2,200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선까지는 좀 보유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글로벌 인프라 협력 2023년이 또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는 이슈도 있었고 또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음 달 이제 총수들이 중동 국가를 방문해서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에 대한 좀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워낙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1,400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거기서 진짜 수주를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큰 주가의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직 탄력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기대감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살짝 부진할 때 바닥권에서 이슈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좀 당분간은 탄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오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네. 2,200원 선까지는 그래도 홀딩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2,2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도 해봤고요. 이제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진 아빠님께서는 ENF 테크놀로지를 41,600원에 들고 계십니다. 그런- 지금 주가가 2만 원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에이스테크 또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예진 아빠님 종목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많이 밀려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 네 분 통해서 한번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이 네. 우세하네요. 다행히. 그러니까요. 이지은 본부장님은 부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우리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매수가가 4만 원대고 지금 네. 주가가 2만 원대인데 긍정 의견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소재 기업입니다. 소재는 좀 부품이랑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감산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좀 급등 재료들이 좀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많이 움직였는데 그 당시 움직였던 기업들 대부분이 다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 같은 경우 오히려 감산이 역효과예요. 소재 같은 경우는 각국 대기업에서 감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재고량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재는 바로 좀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감산 부분들을 뭐 안 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 측에서 나와주고 있고 그 말은 어느 정도 지금 사이클이 정상화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반도체 정상화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생산 라인이 코로나 전까지 좀 회복력으로 올려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출이 지금이 바닥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가 바닥을 찍고 나서 오히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실적만 정확하게 나와준다고 찍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종 밸류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펀더멘탈로 대비해서도 지금의 주가는 좀 재평가가 충분히 들어가 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4만 원대가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긴 해요. 지금 2만 원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하락 기조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바닥을 잡고 나서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장기 하락이 끝났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우상의 추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부분에서는 비중을 10%밖에 없으신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 차례 바닥이 잡히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10%를 더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단이 확실하게 조정이 되겠죠. 4만 원대 가지고 있는 평단 같은 경우가 좀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3만 원대 밸류까지도 형성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3만 원대 평단만 조정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단기간에 좀 슈팅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수익권으로 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이 잡힌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아마님께서 제주항공을 가지고 계시다고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13,600원에 10% 비행기 언제 날아오르나요? 대책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최근에 많이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네.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과연 날아오를 수 있을지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오, 매니저님은 중립 네, 의견을. 중립 의견 남겨주셨고요. 신일서 소장님은 부정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그럼 소장님의 부정 의견이 궁금한데 최근에 이 항공주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네. 유가도 좀 오르고 있고.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소장님? 근데 조선일 매니저님을 찝어서 얘기하셨는데 네. 진영자가 아닌데 괜찮나요? 어, 그 또 나쁜 의견이라 일단 잠깐의 달달한 구간들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19 딱 풀리고 나서 여행은 못 가니까 백화점으로 다 달려갔잖아요. 네. 그 샤넬 오픈런이 생겨서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백화점들이 잠깐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샤넬 오픈런에 돈을 쓰다가 이제 해외 여행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글로 갔거든요. 네. 그 처음에 재미를 본 것들이 단거리, 특히 제주항공, 일본이나 이런 소도시들 단거리로 재미를 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대형 항공사를 비롯해가지고 노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단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어 버린 거죠. 그게 백화점에서 항공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 그렇게 메뚜기식으로 가버린 거죠. 지금 이제 항공주에서는 이제 떠나버린
상태고 이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이고 유류 할증료로 부담을 시킨다고 해도 부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은 저점 붕괴 우려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10%니까 버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저분이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센 거를 하나 갖고 있다는 그냥 뇌피셜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플러스 난 거랑 여기 마이너스 난 거랑 상쇄를 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으로는 문자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3088님이신데 알차를 또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2,400원에 10% 들고 계시는데 네. 유상증자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정 진행 중인데 언제쯤 반등이 올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오늘 9,000원대 마감했는데 네. 이 부분 조선희 매니저님 통해서 들어보고요. 또 매니저님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창구 안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매출이 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돈이 원래 매출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누가 네이버 자회사죠. 1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의 손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는 AI에 관련돼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뿐만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정부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 그리고 산불 화재 왜냐하면 이제 이 시스템이 화면에 나타나는 CC 카메라로 확인했을 경우에 불이 났다 그러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특이한 점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아주 기가 막힌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돈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미국 정부에 납품을 해도 돈이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매출 부분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들어갔는데 네. 앞으로 네이버 내에서 지금 AI 관련해서 굉장히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누와 함께 같이 준비하면서 네이버에서 많은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유상증자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만 분명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매출이 더 올라가면 주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좀 믿고 가신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어제 굉장히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안 좋은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죠. IPO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다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6일까지는 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25일까지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10% 이상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하고 검색 들어오셔서 무료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공개 방송은 제가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장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주식 상담 전화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